책에 있는 예제를 이제 돌려봐야죠, 그죠? 책에 있는 예제, 챕터 10 딥러닝 IPYMB 이거를 열어서 봅시다. 자,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쓰게 될 거고,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이런 형태의 숫자 데이터입니다. 손글씨 숫자 데이터고, 이게 몇 바이 몇이었더라. 하여튼,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게 각 모든 픽셀들이 입력으로 사용이 되는, 그래서 784인가 784 차원의 입력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예제입니다. 그리고 분류해야 될 클래스는 0에서부터 9까지니까 10개의 클래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라이브러리 선언하고 출력 형식 선언하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여기 GitHub 사이트에 있나 봐요. 그거 가지고 오는 함수가 패치 오픈 ml이라는 함수고, 그거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갖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 다음에 XORG, YORG를 데이터와 타깃으로 넣고 YORG 타입을 바꾸는 작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XORG에 들어가 있는 픽셀 값이 0에서 255 사이의 값이에요. 그래서 255면은 흰색, 그 다음에 0이면 까만색, 128이면 회색,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그걸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더미 데이터,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미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X 데이터는 784 차원인데 그게 7만 개인데 이제 1을 하나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 785개의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데이터의 개수는 7만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Y를 원하드 엔코딩 하는, 그러니까 Y를 원하드 엔코딩해서 크기가 10인 벡터인데 그 중에 하나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게 만들어 줘야죠. 마찬가지 이제 크기가 10인 넘버 오브 클래스가 10이 얻어질 테니까 크기가 10인 이제 단위 행렬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한 줄을 뽑아 쓰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가지고 이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각각 6만 개, 만 개, 6만 개, 만 개로 쪼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제대로 잘 읽혔고 잘 썼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그림으로 한번 뿌려본 겁니다. 그래서 IMCO가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대로 실행시키시면은 이런 형태로 그죠, 그림이 잘 로딩된 거 혹은 데이터도 잘 로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시그모이드 함수 정의하고 소프트맥스 함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정의하고 이제 YT와 MP 로그 YP 그죠, 합 이걸로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트 함수 X 테스트가 들어오면 V랑 곱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시 또 이제 더미 입력을 하나 더 추가해서 B1 테스트라고 넣고
비온 테스트랑 W로 곱해서 소프트맥스 함수 통과시킨 게 우리가 원하는 예측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측값을 YP 테스트랑 이제 저거 이렇게 결과값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예측 결과값과 이제 참값의 차이 가지고 스쿼어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Y 테스트 1, YP 테스트 1 가지고 엔트로피 손실을 계산해서 그걸 리턴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죠. 그래서 그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니 배치인데, 미니 배치가 이게 데이터가 7만 개잖아요. 학습 데이터가 6만 개고. 그러면 사실은 6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 손실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손실의 평균 가지고 이제 다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6만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이제 다 돌리고 나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면은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업데이트는 되는데 너무 느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한 줄 나오고, 또 뭐 한참 기다려야 한 줄 나오고, 실제로 어, 데이터셋이 아주 큰 경우에는 뭐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6만 개의 데이터를 이제 한 단위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이 6만 개의 데이터를 섞습니다. 섞어서 이제 512개 단위로, 뭐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한 500개 혹은 뭐 100개, 500개 단위로 일부 섞어서 그거 가지고 먼저 학습을 하고, 그 500개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일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이 반영된 게 아니니까 조금 부정확하겠죠.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 빠르게 연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최저값을 찾아간다. 이게 6만 개를 한꺼번에 다 조사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6만 개를 한꺼번에 다 조사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6만 개 중에서 100개 혹은 6만 개 중에서 500개를 뽑아서 먼저 조사하겠다. 확률적 방법, 통계적 방법이죠, 그죠?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경사하강법 중에서도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확률적 경사하강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처리 방식으로는 이거를 배치를 좀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한다. 그래서 미니 배치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인덱시즈라는 클래스는 이제 6만 개 중에서 512개 먼저 제공해주고, 그 다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또 512개 제공해주는 그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그런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의하고, 미니 배치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미니 배치도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인덱스가 제대로 잘 뽑혀져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크기 20인 배열 가지고 5개씩 뽑아내는 걸 봤는데 겹치는 거 없이 잘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은닉층을 여기서는 785차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줄여서 128차원, 중간 결과니까 128차원으로 만들고, 그 128차원 가지고 이제 중간 결과 도출해서 이제 최종 이제 출력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닉증 노드의 개수는 128 이렇게 될 거고, 하나 더 붙는 거는 또 더미 입력 때문에, 바이어스 때문에 더미 입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서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는 아실 거고, 그리고 해보고 F폭이 이제 100이고 미니 배치의 사이즈를 512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단은 V하고 W를 다 1로 초기화를 했어요. 자, 여기서 D가 얼마죠? H는 얼마죠? N은 얼마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그 손실함수와 정확도를 기록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라는 배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덱스 미니 배치를 위해서 인덱스를 먼저 뽑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문 돌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입력과 V를 곱하고 그걸 시그모이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더미 입력 하나 추가해서 그거랑 W 곱해서 U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소프트맥스 함수 통과시켜서 YP 만들고 그걸로 YD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YD가 계산이 됐으니까 그 앞 단계의 오차도 BD도 우리가 이렇게 YD를 이용해서 YD와 파라미터 W 곱으로 그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1-B는 F 프라임 즉 활성화 함수의 미분 이걸로 BD를 정의를 한 거죠. 정의해서 이제 W는 요거 입력과 YD의 곱의 평균을 알파만큼 이동시키는 거, 또 V는 X 이렇게 V의 입력에 해당되는 X와 그 다음에 V의 출력이 B인데 그거에 대한 오차 BD 그래서 그거를 곱해서 평균을 내고 알파만큼 이제 이동시킨 거 그게 W와 V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쭉 기록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요 512개씩 돌리고 있는 거예요. 6만 개 돌린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속도로 나올지. 근데 보시면은 로스가 그닥 주는 것 같지 않고 스코어도 그죠? 11% 11% 거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맞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정지시키고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초기화 값이 잘못됐거나 혹은 히든 레이의 개수를 좀 잘못 선정했거나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일단은 볼 필요가 없고 지금은 초기화가 우리 다 일로 초기화를 했는데 일로 초기화를 하지 말고 이렇게 초기화를 하죠. 그죠? 랜드 n으로 랜드 n을 또 이제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랜드 n이라는 게 랜드 노멀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맞게 만들어내라. 뭐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초기화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랜덤 넘버로 바꿔서 이제 보시면은 다 1이 아니고 이제 음수, 양수 적당히 섞인 이게 적당한 값으로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놓고 마찬가지 똑같은 작업을 다시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0.09, 0.46, 0.61, 0.66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행렬을 초기화할 때 다 1로 초기화하는 것보다 정규 분포 혹은 파라미터에 대한 뭐 다른 이항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게 되면은 이제 학습의 효율이 더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는데 소프트맥스 함수가 이제 지금은 한층 정도니까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이게 층이 깊어지면은 앞에서 보시면은 활성화 함수의 미분을 계속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BD를 구할 때 우리가 그래서 활성화 함수에 대한 미분을 계속 쓰죠. 근데 이게 층이 깊어지면은 이제 활성화 함수에 대한 미분이 앞층에서도 활성화 함수에 대한 미분 가지고 BD를 구했고 그 BD를 또 DD에 썼을 때는 또 다시 또 활성화 함수의 미분이랑 곱해줘야 되니까 활성화 함수 때문에 전체적인 이렇게 오차 값이 점점 작아지는 그레디언트 값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로 쓰지 말고, 시그모이드는 값이 감쇄하니까,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미분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S자 곡선이 어떻게 그려져요? 모자처럼 그려지는데 그 모자의 높이가 최대 0.25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쓰고 활성화 함수를 렐루를 쓰면은, 렐루가 rectified linear unit,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고 0보다 클 때는 y equal x, 즉 y equal x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런 함수를 쓰게 되면은, 렐루 함수는 미분을 하면은, 그죠? y equal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미분값이 0이고, 그죠? 0보다 클 때는 y equal x니까 미분값이 1이 되죠. 그래서 렐루 함수에 대한 미분은 결국 뭐가 된다? 스텝 함수, 계단 함수가 된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0, 0보다 클 때는 1. 그래서 곱해지는 게 1이 곱해지니까 감쇄가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0이 곱해져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1이 곱해져서 이제 계속 그 값이 유지가 되든지 그렇게 되니까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감쇄가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얘기하는 기울기가 감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렐루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층이 깊어지면. 그래서 거의 지금은 표준처럼 렐루를 쓴다. 혹은 리퀴드 렐루, 조금 기울어진 그런 렐루 함수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쓰면은 성능이 조금 더 이렇게 향상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렵겠지만, 이 10장에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 함수, 그러니까 예측 값을 구하는 과정, 모델의 구조와 예측 값을 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예측 값 구해서 손실 함수를 정의한 거, 그 다음에 손실 함수에 대한 미분, W가 손실 함수한테 주는 영향, 또 V가 손실 함수한테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각 층에서의 오차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정의를 손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정의를 하죠. 그 손실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 즉 여기서 보면 뒷단이죠, 그죠? 뒷단의 손실과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의 꼭, 그걸로 이제 현재 단의 손실이 정의가 된다라는 거, 그 패턴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층이 10층이 되든 20층이 되든 우리가 똑같은 형식으로 각 층에서의 손실을 구할 수 있고, 그 층에서의 손실 가지고 그 층에서의 파라메타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백프로파게이션, 손실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앞단으로 입력층으로 쭉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법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각 층마다 경사각법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게 이제 소스 코드랑 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혹은 이 소스 코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매핑 시키면서 공부하시고 또 돌려보시고, 그러면은 그게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지금 이 10장에 대한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이 10장에 대한 소스 코드, 요거에서만 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소스 코드 주고 일정 부분 비워놓고 채워라 그럴 거다. 그다음 소스 코드의 이 부분이 뭐 하는 부분이냐 물어볼 거다 그랬는데, 그것도 요 두 개의 소스 코드, 그러니까 붓꽃 MLP랑 챕터 10 딥러닝, 그죠? 요 올려준 요 소스 코드에서 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장표, 수식 있는 장표겠죠. 하나 띄워놓고, 자, 이 부분이 뭐 하는 부분인데, 그럼 요 줄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혹은 이 칸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그래서 그걸 물어본다 그랬었죠. 그것도 마찬가지 10장 이 파워포인트만 갖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강의가 좀 이렇게 길어진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편집해서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능력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간에 끊기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냥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들으면서 편집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시험 준비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시험 때 뵙겠습니다.